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죠.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내놓으면서 이에 따라 이제 스마트 부문에서는 이제 좀 입지를 좀 더 견고하게 굳힌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LG전자가 삼성과 더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양대 전자업체죠.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 김혜실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갤럭시 S4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S4를 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4는 올해 2분기 중에 미국 6개 사업자를 포함한 전 세계 155개국 327개 사업자를 통해서 출시되고요. 한국에서는 다음 달 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4에는 눈동자를 이용해 화면을 조작하는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눈으로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스마트 포즈나 스마트 스크롤 기능, 그리고 터치 없이 손동작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에어 제스처, 그리고 터치 없이 손가락으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에어뷰 기능 등이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스크롤 기능은 휴대폰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눈 움직임을 감지해 화면의 스크롤을 언제 내릴지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예컨대 기사를 읽을 때 사용자의 눈이 페이지 마지막 장에 머무르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스크롤을 내려주는 식입니다.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화면이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가 다음 문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탑재된 신기술들이 좀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갤럭시 S4 얼마나 팔릴 것으로 전망되나요? 네, 삼성전자가 올해 갤럭시4 판매 목표를 1억대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경영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1억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내부에서는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갤럭시 S1, S2, S3의 판매량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를 앞세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등 후발업체들과의 격차를 벌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일 모델로 가장 많이 판매된 갤럭시 S3가 지난해에만 약 3,500만 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갤럭시 S4는 오는 2분기에 2천만 대, 3분기 중에 3천만 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9개월 정도면 1억 대 이상이 판매될 거라는 계산입니다. IBK 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원께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로 시장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갤럭시 S4 성공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갤럭시 S4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현재 반응은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그 핸드폰에 비해서 크게 발전이 없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의 그런 스펙을 모두 맞췄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초도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 경쟁 핸드폰과의 그 삼성과의 그 차이, 그리고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이런 걸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가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4월 말부터 155개국의 327개 통신사를 통해서 제품이 뿌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도 물량을 시장 기대 수준 이상으로 맞추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는 이 갤럭시 S4 초기 판매량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만약에 그 판매량이 예상대로 호조가 보이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올해도 아무래도 그 실적에 대한 그 행진 이어갈 수 있을지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 5분기 연속으로 신기록 행진 이어갔는데요.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5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매출 201조 원, 영업이익이 29조 원을 달성해 창사 이래 최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사업이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 방향은 갤럭시 S4의 판매 실적이 좌우할 거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영업이익 9조 원대를 기록한 뒤 3분기에는 10조 원을 달성할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IBK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께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점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29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수준은 37조 원에서 38조 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니 해도 지금 IM, 즉 통신 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그 통신 부문에서의 영업이익만 해도 한 25조 원에서 26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 분기 추이 이런 걸 봤을 때는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전체 영업이익을 37조 원에서 38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그 원동력은 통신 부분에 상승에 있다라고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LG전자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에서는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재미있는 광고전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한 건물에서 LG전자가 새로운 옵티머스주 광고를 내놨습니다. 문제는 이 광고판 바로 아래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광고판이 있다는 겁니다. 광고 문구도 옵티머스지는 바로 지금 준비되어 있다인데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문구와 배치가 유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겨냥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들 많습니다. 삼성과 LG가 해외에서 광고 맞대결 펼치고 있는데요. 또 LG전자가 옵티머스지 프로에 갤럭시 S4에 탑재된 눈동자 인식 기술을 탑재한다고 밝혀 본격 경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도 옵티머스지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공격적으로 스마트폰 사업에 나선 만큼 삼성전자 뒤를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일부 생기고 있지만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삼성전자와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들도 많습니다. IBK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께서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LG전자 스마트폰 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기 스마트폰 시장에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었죠. 기존의 LG전자가 피처폰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기존에 돈을 벌 수 있는 분야에 좀 집중을 했었던 그런 요인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이제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 LG전자의 이 통신 부분의 실적은 굉장히 많이 처져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한 8배 차이가 났었고 이익으로 보면 한 300배 이상 이렇게 벌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두 회사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LG전자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두 회사의 격차가 좀 좁혀질 것 같고요. LG전자도 스마트폰 품질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이 생산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향상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 두 회사를 비교하면은 차이는 확연하게 있지만 네. 그 LG전자 단독으로 봤었을 때는 올 한 해 의미 있는 발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LG전자 올해 실적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LG전자가 분기당 스마트폰 1,00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부터는 LG전자의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LG전자의 스마트폰 출하가 급증하는 것은 올해 안드로이드 시장이 팽창할 전망이고요. LG그룹의 부품 수직 계열화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또 유럽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애플의 아이폰 5 후속 버전 출시 시점이 6월로 예상되는 만큼 LG전자를 포함한 이군 업체들의 판매량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요, LG전자가 분명 이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에 비해 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휴대폰 부분을 제외한다면 LG전자 전반적으로 좀 탄탄하지 않습니까? 네, LG전자는 전통적으로 TV와 생활 가전 부분에 강한 회사입니다. 사실 TV는 LG전자의 핵심 사업이었는데요.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지난해 울트라 HD TV를 선보인 데 이어서 올 초 올레드 TV를 전격 출시하면서 시장 선도 이미지를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TV에 전략이 집중돼 수익성 확보가 뒷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 TV가 포함된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실적 추이를 보면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분기 3.2%, 2분기 5.7%, 3분기 0.8%, 그리고 4분기 0.3%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1%도 채 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생활가전부 가전사업부만큼은 여전히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에서 LG전자의 생활가전사업부 영업이익이 7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7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IBK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께서는 휴대폰 사업을 제외한 여타 사업부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LG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뭐니 해도 스마트폰에서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성장이 동반된 반면에 LG전자는 외형은 정체되어 있고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휴대폰을 제외한 나머지 그 영상 가전이라는 부문에서도 휴대폰과 그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것과 같이 그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성장이 TV 이 실적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을 미쳤고요. 반면에 LG전자는 스마트폰에서 부진하면서 특히 TV에서 물론 일본 업체들을 따돌린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대에 걸맞는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의 그 실적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V만 놓고 보자면 삼성전자가 세계 2위이고 LG전자는 세계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두 회사의 그 차이는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스마트폰과 이제 TV를 제외한 생활 가전 분야에서는 LG전자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네, 두 회사를 1대1로 비교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보셨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는 삼성이, 그리고 생활 가전 부문에서는 LG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제 주가를 살펴보면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는 2%대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LG전자는 1%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대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4 공개 이후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그리고 LG전자 주가는 스마트폰 사업 성장세가 부각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BK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원께서는 향후 두 회사의 주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긴 그림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시장을 상당히 많이 아웃퍼폼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약간 횡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긴 그림에서 보면 상당히 시장을 이긴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S4 그 출시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과거에 그 삼성전자 갤럭시 S3나 S2가 출시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추이를 보고 외국계 펀드들, 특히 이제 헤지 펀드들 중심으로 인해서 숏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양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갤럭시 S4의 이 초도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주가는 그 실적 개선을 반영하면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LG전자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사실 좀 부진했었는데 그 발목을 잡고 있었던 스마트폰이 최근 들어서 이제 품질 개선이 좀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핸드폰 사업부의 이 관리, 재고 관리라든지 생산 관리 이 시스템이 상당히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실적이 좀 회복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2분기 때는 가전이라든지 특히 에어컨 분야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현 수준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단기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실적 반영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셨고요. LG전자 역시 2분기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면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두 회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각자의 포지션에서 나름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주가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IBK 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